한 10대 여학생은 최근 알게 된 남학생에게 끈질긴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불량해 보이는 남학생에게 싫다고 답했지만 이 남학생 만나주지 않으면 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남학생은 여학생을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여학생과 가족은 남학생의 죄를 묻기 위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는데요. 남학생은 반성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삐딱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고 피해 여학생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대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10대 남학생의 만남을 요구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분을 못 이겨서 협박 그리고 여학생을 불러내서 결국 그 짓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여름에 20대 여학생이 한 남학생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9월부터 이 남학생이 SNS를 통해서 이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학생은 거듭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협박까지 해서 강제로 여학생 불러낸 뒤에는요. 친구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요.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소장님,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건데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이 뇌사진을 찍어봤더니 전쟁 피해자들의 그 트라우마를 겪는 전쟁 피해자들의 뇌사진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이 학생도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평생의 그 고통과 충격과 그 죄책감과 뭐 여러 가지 분노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이 경우에는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공포스러웠던 그 경험이 아마 이 여학생 굉장히 괴롭힐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뭐 학교에 거의 나가지도 못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지금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이 좀 우르르 무너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 가해자 남학생 녀석 결국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는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 재판부터 재판부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더라고요. 네,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는데요. 경고가 놀랍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를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이런 경고를 했냐 하면 재판을 앞두고 이 남학생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다고 해요. 예? 직접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자라고 종용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내서 계속 연락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하면 안 되죠. 2차 가해고 큰일 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여학생으로는 성폭행 당한 것도 끔찍한 충격인데 또다시 협박당하고 또다시 합의 종용당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아마 그 얘기가 재판부에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첫 재판 3월 때 열렸는데 시작하자마자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 남학생 녀석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녀석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구가 하고 싶었어요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변호인이 이제 기가 막힌 그 선처를 호소했는데 내용은 그 남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야구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까지는 야구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선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으면은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리고 그 남학생이 저지른 죄가 그 시간을 보니까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로 가장 방황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좀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그러니까 나쁜 선배들과 사춘기를 맞아서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그 반항심, 일탈 욕구가 있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마 당신 애가 나쁜 친구 만나서 물든 게 아니라 원래 당신 아들이 나빴던 거다. 아마 그 나쁜 친구라고 했던 그 아이들의 부모는
당신 아들 때문이라고 그럴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정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학생의 태도 때문에도 또 한 번 이 피해자 부모들은 굉장히 좀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재판 진행되는 동안 어쨌든 한 공간에 있는 거다 보니까 끝나면 그때라도 나와서 부모님에게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 끝나고는 물론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런 얘기는 이런 반구도 없었고요. 끝나자마자 그야말로 도망치듯이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피해자 부모는 정말 반성하는 모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심 공판에서까지 이런 태도 이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런 재판부에 물음이 있었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고요. 더 할 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한음절 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법정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모의 한숨만 울렸다고 하고요. 피고인석에 이 앉아있는 자세도 의자 끝부분에만 엉덩이를 살짝 붙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방청석에서 이 피해자의 부모는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적으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악질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우리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쭐게요. 네. 얘가 야구 선수가 꿈입니다. 선처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 감동적이세요, 그게? 뭐 변호인 입장에서 사실 할 게 없으니까 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야구 같은 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더 잘합니다, 사실은. 야구하는 선수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일탈한다는 거는 사실 변명에 불과하고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운동하는 분들 폄훼하는 거 아니고? 폄훼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부를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피해자한테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아까 이자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 녀석 저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뭘 물어보니까 진짜 이걸 그 피해자 가족들도 같이 방청석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스럽고 또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들은 변호인은 뭐 사춘기였어서 그렇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뭐 사춘기 때는 전두엽도 좀 잘 발달을 다 안 돼 있고 호르몬도 요동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흉기를 가지고 동년배 여학생을 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사춘기나 친구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련하면 재판부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봐라. 피해당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뭐 긴장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반성 없이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피해자한테는 다 상처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본인의 야구 꿈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 현역에 있던 야구 선수들도 이런 문제 일어나면 다 내려오는 정도예요. 네, 그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자,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 피해자 부모님들의 항변에 이 남학생 가해자 녀석 이 부모가 사과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 가해자 부모의 사과를 듣고도 쓴소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남학생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가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아들이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말들을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목이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 아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피해자의 그 부모 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본인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예. 자,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그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소년입니다. 소년 같은 경우는 부정기형, 장기하고 단기를 구별해서 선고하고 구형이 가능합니다. 이 학생, 이 피고인 강간상해 말고 다른 범죄도 있어요. 절도,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지금 구형한 상태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구형을 하고 법원은 선고 시기를 8월로 좀 늦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 그동안 좀 최대한 좀 진지하게 좀 반성을 해봐라. 또 피해자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이런 어떤 뜻으로 8월 달에 선고를 하기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피해자 측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조금 연락을 취해 보려고 그래서 어떤 심정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연락이 닿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방송 보시고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을 좀 주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